디즈니랜드의 인기 놀이기구 정글 크루즈를 테마로 하는 유명한 디즈니 맛집을 방문해봤습니다. 정글 크루즈 테마의 음료도 마셔봤죠. 디즈니랜드 리조트 내에 있는 쇼핑의 거리 다운타운 디즈니에서 아이 쇼핑도 즐겼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독특한 핫도그도 먹어봤는데요. 무슨 핫도그냐고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서부 여행 이야기 많이 기다리셨죠?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너하임, 그리고 도시 자체가 테마파크스러운 라스베가스까지 미서부에 있는 테마파크들을 돌고 왔었죠. 구독자들과 함께 가는 테마파크 여행 버프투어에서 인연을 맺었던 슈퍼 이베프 예준이 기억하시나요? 흥과 파워가 넘치는 예준이와 여행을 함께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버프투어에서 만난 김중사, 한신이도 함께 했습니다. 한신이는 직업군인이었다가 갓전역하고 세계 여행 중이었는데 버프투어에 합류했었죠. 그 첫 이야기로 LA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이야기를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10개월 전이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했었는데 아직 못 봤다면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저와 한신이는 올랜도 버프 투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공식 버프 투어가 끝나고 LA로 이동해 비공식 버프 투어를 함께 하기로 했었죠. 이날은 예준이가 한국에서 LA로 오는 날이라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준이와 한신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날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요. 베프와 베프끼리 처음 보는 거였죠. 아 이런 거였어요? 아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아니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이거 안 나오는 거네. 정예준 맞나요? 네. 정예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알아보겠죠? 2기 버프와 1기 버프의 베프죠. 만남이네요. 감당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런 거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가 감당하실 수 있는 텐션이어서. 진짜? 아 아니요. 첫 만남인데. 나왔다. 어디? 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사부터.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롱타임 노시. 저희 한번에 기깔나게 놀아보죠. 이렇게 두 베프가 만났습니다. 이 둘의 저까지 세 남자의 테마파크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거죠. LA 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애너하임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애너하임에 세계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은 도착한 날이라 시간이 좀 애매해서 파크는 가지 않고 다운타운 디즈니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가 있고 그 맞은편에 또 다른 테마파크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있죠. 그 가운데로 다운타운 디즈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두 개의 테마파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다운타운 디즈니가 있는 형태죠. 이때는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가 개봉 직전이어서 이런 홍보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인어공주 재밌게 보셨었나요? 다운타운 디즈니는 일종의 디즈니 쇼핑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종 샵과 레스토랑들이 몰려있는 거리죠. 테마파크와 붙어있어서 한 번 정도는 걸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큰 디즈니 스토어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다운타운 디즈니는 이런 느낌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있는 디즈니 스프링스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테마파크에 가지 않는 날, 즉 도착한 날이나 떠나야 하는 날에 산책하듯이 구경하면 좋은 거리죠. 지금 방금 걸어온 거리가 바로 다운타운 디즈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에 디즈니 스프링스가 있다면 여기는 다운타운 디즈니라고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쇼핑, 그다음 맛집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좀 이따 구경을 할 건데 구경하기 전에 먼저 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디즈니랜드 호텔에 있는 트레이더 샘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약간 이번 투어는 의미가 있는데 1기 베프님하고 2기 베프님이 한 분씩 시간이 되셔가지고 만났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한 사이긴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기 베프님 하면 또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아주 슈퍼 2 베프님이셨던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 이 베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올랜도 왔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이 정도는 버프 중독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도 곧 중독될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이팅! 여전하죠?
예준이가 참여했던 1기 버프 투어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 곳곳에 예준이가 등장하죠. 다음은 2기 래프님인데 아직까지는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초긴장 상태인 한신님이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버프 투어 2기로 참여했던 김한신이라고 합니다. 올랜도에 이어서 이렇게 LA까지 와오게 됐는데요. 체력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1기 버프 회원님이신 예준님과 버프님과 함께 재밌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이번 LA 투어를 함께 할 겁니다. 네. 이제 배를 채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방문한 곳은 트레이더샘의 인첸티드 티키바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마파크를 등지고 다운타운 디즈니를 쭉 걷다가 보면 디즈니랜드 호텔이 나오는데요. 그 호텔 안에 위치한 테마 레스토랑이죠. 엄청 인기가 많은 곳이라 예약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했던 터라 40분 정도 대기를 했고 야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내부에 앉는 게 좋은데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칵테일을 마시면서 각종 퍼포먼스와 신기한 연출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이 레스토랑은 칵테일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칵테일은 신기하게 생긴 컵에 담아주기도 하죠. 내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시킨 칵테일 종류에 따라 내부 연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막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장면이 바뀌고 그러면 누군가 특정 칵테일을 주문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술보다는 식사가 중요했는데요. 이날 셋 모두 제대로 된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거든요. 햄버거, 라멘, 만두, 샐러드, 치킨윙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음료는 시키자고 해서 각자 하나씩 시켰는데요. 그냥 평범한 컵에 나오는 음료 위주로 시켰습니다. 이게 슈바이처 소스잖아요. 정글 크루즈에 나오는 코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이 레스토랑은 디즈니의 인기 어트랙션인 정글 크루즈와 관련된 테마 레스토랑입니다. 정글 크루즈는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정글 곳곳을 구경하는 어트랙션인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어트랙션에서는 트레이더 샘이라는 캐릭터가 오랫동안 등장했었습니다. 정글 속 맞는 캐릭터로 없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캐릭터처럼 그려졌었죠. 그 트레이더 샘이 운영하는 바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곳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이 레스토랑은 정글 크루즈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고 그와 관련된 어드벤처 요소들이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가령 정글 크루즈를 타다가 보면 슈바이처 펄스라고 불리는 폭포를 보게 되는데요. 이 폭포 이름을 딴 칵테일을 판매하는 시기죠. 놀이기구 속 캐릭터를 가지고 레스토랑을 만든 것도 신기한데 놀이기구 속 폭포의 이름이 따로 있고 그 이름을 딴 칵테일까지 파는 게 너무 신기하죠? 드디어 주문한 음식들도 나왔습니다. 만두도 맛있었고요. 햄버거도 두툼하고 푸짐했습니다. 갈비도 있었는데 역시 맛있었고요. 디즈니랜드에서 라멘이라니 신기했는데 맛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방금 올랜도에서 넘어와가지고 피곤했는데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맛있습니다. 치즈버거 맛있어요. 이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수비니어를 따로 사면은 더 비싸대요. 참고하시고 수비니어 없는 걸로 고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타운 디즈니를 구경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스타워즈 트레이딩 포스트. 이름 그대로 스타워즈 관련된 건 다 파는 곳입니다. 스타워즈 관련된 그림들도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시리즈에 등장하는 각종 생명체와 관련된 인형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레고샵을 방문해봤습니다. 레고를 안 사도 구경할 게 많아서 가볼 만한 곳이죠. 샵 내부에는 이렇게 레고로 만든 알라딘 속 캐릭터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디즈니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해리포터 레고도 판매가 되고 있었고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밀레니엄 팔콘도 있더라고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올려다보니까 레고로 만든 실물 크기의 다스베이더가 있었습니다. 슈퍼마리오 레고도 있더라고요. 아바타 레고도 있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라 신기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와 관련된 레고도 있었는데 이건 헌티드 맨션이었습니다. 이건 좀 탐나더라고요. 배를 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바로 핫도그 매드였는데요. 여기서는 독특한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에 있는 피클 콘도그가 그 특별한 핫도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핫도그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콘도그라고 부릅니다. 이걸 시키면 이렇게 주는데 특이하게 감자칩도 함께 주죠. 이 핫도그가 특별한 이유는 이 안에 소세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피클이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진짜 세상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했죠? 보통은 소세지만 있는데 여기에 피클이 한 중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피클 콘도그는 여기밖에 안 판다고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려고 구매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피넛버터도 같이 줘요. 이거 같이 주고 감자칩도 같이 주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감자칩을 같이 주더라고요. 드시기 전에 이것만 봤을 때는 맛있을 것 같나요? 맛없을 것 같나요? 맛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피클을 개인적으로 싫어해가지고. 진짜 피클인데? 그 미국 피클인데 미국 피클? 좌에 줄여 통피클 그 병에 들어있는 피클 향이 진짜 강하게 난다. 여기만 있어도.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 뜨거워 피클이 뜨거워요? 전체적으로 이게 주문하자마자 바로 만들더라고요. 핫도그에 빵과 소세지와 피클이 정확하게 따로 놀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로 노나 싶을 정도로 일말의 어울림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3분의 1의 맛이 납니다. 그냥 핫도그에 피클을 얹어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는 유명하다고 하니까 시켜 먹어봤는데 특이합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조화로워지는 그 마법의 스프일 수도 있어요. 소스 준 이유가 있겠지. 더 이상한데? 이제 4개가 정확하게 따로 노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뭔가 좀 특이한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맛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평생 피클을 땅콩버터에 찍을 일이 있을까? 왜 안 찍는지 알겠어요. 여기도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는 피클 핫도그로 배를 채워서 이번에 먹지 못했지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죠. 다음으로는 달달한 간식을 파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 이름 마셀린을 가게 이름으로 사용하는 곳이죠. 여기서는 팝콘, 프레첼 등 다양한 과자와 캔디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 사과 간식으로 유명하죠. 이건 디즈니랜드 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간식인데 사과에 카라멜을 입히고 각종 캐릭터 모양으로 꾸민 간식입니다. 다음은 리조트 내에서 가장 큰 디즈니 스토어 월드 오브 디즈니를 방문해봤습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논다고 정신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쇼핑을 즐겨도 좋은데요. 테마파크 안에서 파는 걸 다 판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긴 합니다. 애너하임에 도착한 날 혹은 떠나는 날에 다운타운 디즈니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도 여기서 좀 느긋하게 쇼핑을 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디즈니 100주년 시즌이라 100주년 의상을 입은 미키미니 피규어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드디어 디즈니랜드에 입장! 알차게 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라 살짝 설렜죠. 재미난 순간들도 많았고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